MNS 아카데미 대표 강사 홍쌤입니다. 자,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중간고사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당황스러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채점을 해보면서 이거는 내가 풀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시험이랑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45분 동안 시험을 보죠. 아마 문제를 다 풀고도 시간이 남았을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틀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또 고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교 시험은 50분이 굉장히 빡빡했죠. 다시 풀어볼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간고사를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1학기의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합산돼서 등급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처음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있을 수행평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기말고사도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를 잘 봤든 못 봤든 중간고사를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열심히 대비해서 잘 본 친구들은 그 점수를 유지를 해야겠고, 못 본 친구들은 기말고사나 수행평가를 더 챙겨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다 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틀렸던 문제, 특이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과연 내가 부족한 점이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시험지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오늘 한번 선생님이 분석한 자료들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듣고 내가 도대체 부족한 부분이 뭐였을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특이했던 문제들,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중간고사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고 수학상 시험이었습니다. 총 출제 문제는 20문제가 되었고요.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객관식은 17문제, 서술형은 3문제였습니다. 자, 객관식 문항의 배점은 80점이었고요. 서술형 문항은 20점이었습니다. 능동고는 이제 예전부터 서술형이 항상 3문제가 나왔고, 서술형 중에 한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서술형이 20점이었습니다. 아마 요번에 이제 서술형 채점이 들어가면 서술형 감점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또는 시험을 보다가 객관식을 풀다가 서술형을 못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서술형은 항상 중요한 점이 부분 점수가 들어가고요. 이 세 문제에 해당하는 배점이 20점이죠. 요번에도 이제 6점, 7점, 7점짜리 세 문제가 나왔는데 결코 적은 배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술형을 꼭 풀어보는 게, 시간을 들여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친구들에게 항상 15분 정도의 시간은 이제 서술형에 배당을 해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서술형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풀까요? 아니죠. 서술형은 항상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풀 수 있을 만큼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하지 못했더라도 부분 점수는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다음 시험 때도 서술형을 풀 때 항상 아는 데까지 풀기, 그리고 15분은 항상 투자를 하기, 이 정도쯤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이 모의고사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 모의고사에는 이제 문항수를 이제 배당하지 않은 이유가 시험 대비 학원, 우리 학원 MNS 시험 대비 교재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간단한 문제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학원 대부분의 문제들, 14문제나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 다 들어가 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학원 친구들은 학원 시험 대비 교재를 제대로 풀었으면 대부분 문제는 맞췄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외부 교재에서 좀 특이한 문제에서 이제 3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뒤로 가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고루고루 출제가 됐죠. 난이도는 하 문제는 이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교과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교과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고루고루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중상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선생님 생각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상 문제도 조금 이제 특이한 문제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막상 풀어보면 그닥 어렵지 않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능동고의 중간고사 난이도는 이제 중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1번부터 객관식 1번부터 11번과 이제 논술형 1번은 좀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대부분 시중 교재에서 많이 봤었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원 시험 대비 교재 한 스텝 2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풀었으면 이 12문제는 이제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이제 좀 예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12번부터가 좀 계산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이제 보시면 객관식 12번도 우리가 분명히 풀었던 문제인데 그게 전개가 돼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계산에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산이 많아서 아마 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고 아마 오래 걸린 친구들 중에는 서술형을 다 못 보고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렵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좀 예상이 드는데 사실 시간만 좀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이제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16번, 17번과 서술형 2번이 아마 이 시험지에서는 킬러 문제였을 거라고 좀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 드문 유형이 좀 출제가 됐었고, 특히 객관식 17번은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에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올림포스 고난도. 자, 능동고 시험에서는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종종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것도 올림포스 고난도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항상 이제 뭐 시험 대비 교재, 교과서 프린트는 당연한 거지만 꼭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올림포스 고난도를 한번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문제집을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정확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풀기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한돼 있죠. 내신 시험은 이제 50분에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을 거고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자, 시험 난이도는 중이지만 보통은 이제 시험 난이도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체감상 앞쪽부터 계산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서 분명히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을 시험입니다.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한번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거를 내가 왜 못 풀었을까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마 체감상만 좀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 문제들 내가 이제 좀 계산 좀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등에 이제 노력을 하셔서 이제 기말고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예상은 1등급 커트라인은 좀 낮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의 상황을 좀 들어봤을 때 선생님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80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1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선생님 예상이고 아마 서술형 채점 점수와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특성상 커트라인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간고사 기출문항이었는데요. 이제 객관식 14번. 아마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 문제 여기 보시면 MNS 시험 대비 교재 스텝 3에 분명히 수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선생님들이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험 대비 교재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수록을 해놨었어요. 분명히 시험 대비 교재를 정확하게 풀었던 친구들은 맞췄을 겁니다. 자, 다음. 이 문제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술형 1번이고요. 이 문제도 이제 시험 대비 교재 스텝 3 뿐만 아니라 이제 스텝 2 그리고 교과서에 동시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좀 예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다 합쳐져야 등급이 나올 겁니다. 자, 잘 본 친구들은 이제 점수를 유지를 하셔야겠고, 이제 조금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은 여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기말고사와 수행평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 시험은 요번에도 느끼셨겠지만 중학교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중학교 때는 이제 누구나 90점이 넘으려고 하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싶어 하지만 고등학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아마 시간도 굉장히 부족할 거고 다 못 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죠.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보다는 준비했던 것들을 맞추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함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추천은 이제 학원 시험 대비 교재와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은 꼭 풀어보자 라는 게 이제 선생님 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좀 안 풀렸던 좀 특이했던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6번입니다. 자, 한번 시험지를 보시고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아마 이제 시험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 문제 뭐지? 좀 특이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아마 못 푼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등식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풀어봤던 문제예요. 자, a 플러스 c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c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b 플러스 c와 a b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요거 이제 약분되고요. 요거 이제 약분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는 1이다가 남고 이것만 이항시켜주면 우리 b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제곱은 자,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c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c제곱 c제곱 없애주고요. 자, 다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bc는 이제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c로 묶으시면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a 마이너스 b가 공통인수죠. 자, a 마이너스 b로 묶으시면 자,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0이 돼요. 자,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되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는 B이거나 이제 두 번째 A 플러스 B는 C인 경우를 이 순서상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골라보시면 A랑 B랑 같은 거 리을이죠. 그지? A랑 B랑 같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C가 되는 거, 얘네 둘이 더해서 C가 되는 거는 니은이다. 그래서 니은, 리을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막상 풀어보니까 그닥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논란이 됐던 논술형 2번. 야, 이거를 어떻게 푸냐? 도대체 이 시간 내에 어떻게 푸냐?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규칙을 아마 이제 잘 보셨어야 될 겁니다. 요 규칙을 아마 잘 보셨어야 될 거고요. 요 규칙을 보시면 이제 FZ는 뭐 Z, Z바 플러스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인데 여기 안에 복소수가 들어갔을 때 복소수와 켤레복소수 곱하고 복소수 더하고 켤레복소수 더하고 1을 더하면 F라는 규칙이 나오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 A 플러스 1, Z바 플러스 1로 인수분해까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FZ바는 뭐겠어요? 이제 Z 대신에 Z바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어차피 똑같은 거죠. 자, 그지? Z바의 켤레복소수는 이제 Z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ZZ바는 이건 어떻게 되죠? Z 대신에 또 Z바, Z 곱하기 Z바를 이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Z를 우리가 A 플러스 BI로 둘게요. 여기서 A, B는 이제 실수가 되겠죠. 자, 서술형에는 요거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인트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가인트. 자, Z 곱하기 Z바. 여기서 이제 Z바는 A-BI죠.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F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규칙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Z라는 복소수가 들어가면 여기다 플러스 1하고 이거의 켤레복소수에 플러스 1을 하래요. 그럼 얘는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실수니까 이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그대로죠. 자기 자신.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그게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얘랑 얘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랑 얘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지? A 플러스 BI 플러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BI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 인트 볼게요. 나.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Z 플러스 Z 반대 어차피 얘네들 더하면 2A잖아요. 그지? F2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F2A는 뭐 여기다 또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2A 플러스 1. 그럼 또 2A 마이너스 1. 플러스 1. 2A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실수니까 여기다 플러스 19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더하래요. 얘네들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A 플러스 BI. BI가 BI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BI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거는 이제 가와 나를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가 조건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이제 제곱 플러스 2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전체 제곱이죠. 어떤 거의 제곱이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이제 제곱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요거 한 묶음, 요거 한 묶음으로 이제 뭐 더하기 뭐의 제곱으로 전개를 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 곱하기 2a 플러스 1,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여기는 이제 2a 플러스 1의 이제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시키시면 이제 얘는 없어지고요. 얘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이항시키면 이제 1이랑 2랑 없어지니까 얘는 이제 4a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넘어오시면 4a제곱 플러스 4a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4a로 묶으시면 이렇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겠죠.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a는 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a는 0이다. 그럼 이제 z가 어떻게 되겠어요? z는 a가 0이기 때문에 우리 순허수다, bi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지? 와, 계산이 기네요. 굉장히 깁니다. bi라고 들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나 조건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a가 2였으니까 a가 0이니까 a를 이제 다 지워도 되겠죠? 그지? 다 지우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20이 남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이제 곱하면 되니까 합차 1 플러스 b 제곱에 2 곱한 거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놈이 이제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 제곱은 이제 9가 되고, 우리 b는 이제 풀마 3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z를 구했습니다. a는 0이고요. b는 풀마 3이니까 풀마 3i 플러스 3i와 마이너스 3i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서술형 쓰기 굉장히 까다롭고 계산도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이제 능동고 분석해봤고 특이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첫 시험 보느라 정말 너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무리해서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중간고사 실수했던 거 잘 파악해서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